제2공항 예정지역인 성산읍에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과 관련한 특별 반성회를 열었고 각종 기관단체에 홍보를 요청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이 농업과 상관없는 부동산 매매나 숙박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5년마다 세우는 제주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가축 분뇨를 중산간이나 하천 주변에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쉽지 않고 단속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요즘 제2공항 건설을 환영한다는 현수막과 신문 광고 자주 보셨을 텐데요. 성산읍에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현수막 시안까지 보내면서 각종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2공항 건설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도로가 지정 게시되는 물론 건물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일간지 지면과 인터넷 매체에도 각종 기관단체들의 광고가 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디자인과 문구가 거의 똑같습니다. 대부분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거나 협조 요청을 받은 단체들입니다. 가능하면 제2공항 하는데 프랑카드 협조 좀 해주라고 해갖고 그 샘플이 쭉 있던데요. 그 하나 골라서 달아주시라고 그러길래 제2공항이 들어설 성산읍에서는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평리와 신산리에 이어 난산리와 수산리 등 공항 부지가 들어가는 5개 마을 가운데 4개 마을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도내 250군데에서 특별 반상회를 열었습니다. 제2공항 결정과 향후 추진 과정 등을 설명하겠다며 700명이 넘는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해결한 이후에 홍보가 돼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인해 가지고 흥여나 갈등이 확산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약간 지양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주도는 이번 반상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성산읍 9개 마을은 이번 반상회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2공항 건설 부지 개발 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이후에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이나 토지 분할, 토지 형질 변경 등의 불법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지도와 단속에 나섰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며 설립한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농업과 상관없는 사업 목적을 등기해놓고 사실상 부동산 매매나 숙박업을 하는 법인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농업회사 법인이 소유한 해안도로 주변의 토지. 농업과 관련이 없는 호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에 숙박업과 부동산 매매업까지 등재해놓고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제주도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3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73%인 237곳이 농업과 상관없는 사업 목적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이내 변경해서 등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 등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저희들 해산명령 조치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50% 감면받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방 농업회사 법인들까지 제주도의 땅을 구입한 뒤 분할해 판매하는 등 사실상의 부동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울산, 포항, 그다음에 대구 쪽의 농업회사 법인들이 거의 기획부동산 역할을 하면서 제주의 많은 농지들을 지금 이미 잠식해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려서 잘 가는 중이고. 이번 조사는 법인 등기 사항을 서류로 검토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농업회사 법인들이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감면받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4조 1천억 원에 이르는 제주도의 새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제주도가 5년 단위로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예산안 심사 첫날, 세부 예산 내역보다 제주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자치도의 재정계획의 방향을 담은 것으로 주요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 올해는 590건의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전문가 그룹, 담당 공직자, 그리고 의회, 그리고 도면사의 의견을 철저히 수립하는 속에서 재정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렇게 많은 변경된 사업수가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미래 예측이라는 게 사실은 급격한 사회 변화, 경제 여건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은 해에 올해 당장도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제주도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재정진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축에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뭐 형식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용하기 어려워도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한편 국제컨벤션센터에 다목적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사업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의 새해 예산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섰지만 행정시 예산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제주자치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4조 1,02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4% 증가했고 1946년 도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행정시 예산 규모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지난 2006년 전체 예산의 57%였지만 내년에는 42.3%로 15%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행정시 기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산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는 액비로 만들어 지정된 장소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산간이나 하천 주변에 축산 분뇨를 그대로 버리는 이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 중산간의 목장. 자풀 아래에 시커먼 물이 고여 있습니다.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가 양돈장에서 수거한 가축 분뇨를 버린 겁니다. 하천에다가 갖다 공룡 살포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모여갖고 전부 숨에 들어가더라고.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더라고. 무단 살포된 가축 분뇨가 하천을 따라 흘러내려오면서 이 일대는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한림읍의 한 축산 농가가 가축 분뇨 100톤을 양돈장 주변에 무단 배출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액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뿌리는 등 올 들어 적발된 가축 분뇨 관련 불법 행위는 모두 95건.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장소가 초지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살포해서는 안 되는 이런 지역에다가 살포하는 경우, 그다음에 덜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니까 냄새가 심하게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 분뇨 무단 배출을 막기 위해 운반과 보관 등의 전 과정을 조회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GPS를 꺼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또 처음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물고 주의 처분을 받는 게 전부여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대강당에 마련된 제주시 분향소에는 오늘 오전 원희룡 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들러 번화와 분향을 하며 고인을 추모했고 도내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장래일인 오는 26일까지 제주도청 대강당과 서귀포시청 대강당 두 곳에 24시간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 오늘 제주지방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한라산 진달래밭에 21mm를 비롯해 제주시 12.7, 서귀포 10.9mm 등입니다. 비는 오늘 밤 그친 뒤 내일 밤부터 다시 시작돼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목요일인 26일 오후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산간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했습니다. 연말연시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희망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성금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을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방송사와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성금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주적 물관리를 위한 공동사업을 벌입니다. 제주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지하수자원 보전과 관리, 물 분야 연구 개발, 상수도 분야 스마트워터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현재 44%에 불과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국제대학교 고충석 총장과 동원교육학원 현한수 이사장은 오늘 오전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구성원들이 비리재단의 복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옛 탐나대 부지가 매각되면 대학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탐나대 부지 매각을 비리재단 복귀를 돕는 반교육적인 행위로 매도하고 있는 일부 교수들의 행태를 해교 행위로 규정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1일 오전 현경대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의장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57살 황모 씨의 측근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부의장이 황 씨의 측근에게 돈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현 부의장은 당시 유세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았고 황 씨의 측근을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